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식단,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네, 맞아요. 사실 스트레스를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뭘 먹느냐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 수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게 어깨 분명해 보여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코르티솔 수치를 식단으로 조절한다. 그리고 혈당 관리. 이게 또 정신건강이랑 연결된다는 점. 네, 그리고 항산화 성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런 음식이 좋더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원리를 좀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과전 식단만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코르티솔 조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코르티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랄까, 몸의 경고등 같은 역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높을 때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우울감까지도요. 아, 그게 문제군요. 계속 몸이 비상 상태인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마그네슘 이야기가 나와요. 아, 마그네슘이요? 네, 이 마그네슘이 스키어스 반응 시스템, 그 HPA축이라고 하죠. 이걸 좀 진정시키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HPA축이요? 네, 아몬드나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데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미네랄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반응축에 직접 영향을 준다니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트립토판 얘기도 여러 자료에서 봤거든요. 아, 네네. 트립토판도 중요하죠. 이게 그 기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된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아는데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요? 네, 카페인이나 설탕같이 코르티솔이랑 혈당을 확 올렸다가 팍 떨어뜨리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걸 피하면서 트립토판을 섭취해야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식품보다는 바나나, 계란, 콩류 같은 자연식품으로 먹고, 아하.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이게 혈당 변동성을 줄여주니까요. 자료들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성분 하나만 딱 챙겨 먹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식사 패턴,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주제, 혈당과 정신건강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료들 보니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변하면 감정도 막 그렇게 널뛰기를 해서 짜증이나 불안감을 확 높일 수 있다고요. 네, 뇌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설탕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요. 네. 오트밀, 현미, 퀴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니까 뇌에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아, 에너지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거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속도죠. 그래서 자료들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단백질 섭취 얘기도 나오죠. 네, 단백질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인슐린 조절이나 포만감 말고 또 어떤 이점이 있나요? 단백질은 일단 혈당 조절을 돕는 건 기본이고요. 공복감을 줄여주니까 혈당 확 올리는 그런 간식 유혹을 좀 막아주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일부 아미노산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 특히 단백질이랑 복합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간 아침 식사, 이게 하루의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인 항산화 식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게 생긴다고요. 네, 그게 좀 골치 아픈 녀석이죠.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이나 노화까지 일으킨다는데 여기서 항산화 식품이 딱 등장하는 거죠. 해결사처럼. 정확합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손상,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몸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뇌에도요? 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비타민 C, E, 셀레늄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폴리페놀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뭐 블루베리나 녹차, 다크 초콜릿 같은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식물성 화합물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료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니까 블루베리나 다크 초콜릿은 뇌신경세포 보호나 집중력 향상 효과까지도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녹차의 테아닌 성분은 또 긴장을 완화시켜준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뭐 몸에 좋다 이걸 넘어서 정신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게 그냥 병 예방 차원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기분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충분히 챙겨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그럼요. 오늘 이렇게 당신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식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특정 영양소,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나 트립토판 같은 걸 챙기고 네.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규칙적인 식사.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 식품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거. 네, 이 세 가지가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식사가 단순히 배 채우는 걸 넘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식단을 한번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한데요? 아, 네. 좋죠. 이 자료들은 주로 음식의 성분 자체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생화학적인 영향? 그렇죠. 영양소 위주였죠. 이게 또 어떤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건 자료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 같아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확실히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 다루진 않았죠. 하지만 음식의 내용물만큼이나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경험, 그것도 분명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영양학적인 접근을 넘어서 또 다른 탐구가 가능한 영역으로 남겨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